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승무원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테레를 공습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합의했지만 비핵화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가 이어집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은 Getaway Arch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국경 없는 기자회 전문가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살펴보는 구석구석 USA. 오늘은 슬리핑 이코노미, 수면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가 9일 새벽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탄 승무원 2명은 미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헬기가 해당 해역을 순찰하던 중 오만 해안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발표한 짧은 성명에서 승무원들은 약 2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 항구 봉쇄 조치를 지시한 이후 10,000명 이상의 미군이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 7척을 무력화하고 규정을 준수한 선박 134척의 경로를 변경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선박 42척의 통행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조처가 효과적이며 이란 정부가 미국과 합의를 맺을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봉쇄 조처는 폭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일 발효된 미국과 이란 사이 불안정한 휴전 협정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소규모 충돌과 교전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교전은 7일과 8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7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한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9일 남부 항구 도시 티레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앞서 미국이 지정한 해외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분쟁은 지난 3월 헤즈볼라가 동맹국인 이란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공습을 이어갔으며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레바논에서 1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중지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교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9일 중동 지역의 교전 격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합의했지만 비핵화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9일 오찬을 마친 시 주석은 귀국길에 올랐고 김 위원장 부부는 직접 공항에서 환송식을 열어 배웅했습니다. 시 주석은 8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의 기조 구축, 실질적 협력 수준 향상, 민심 소통 강화,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과 함께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방안이 포함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경제,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와 고위급 교류 지속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문에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핵 미사일 능력 확대를 과시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 주석 방북 직전인 3일 김 위원장은 새로 준공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하며 무계급 핵물질 생산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6일에는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의 2.5배를 확대한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시 주석의 방북 하루 전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시대착오적 꿈이라고 비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 중국군을 기리는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또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북중 관계 수업을 참관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북중 우위는 영원히 푸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당시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외교부도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관련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군사 협력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경쟁력을 활용하며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최근 급속히 강화된 북러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기술과 식량, 석유 등 중국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경쟁력 영향을 유도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정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가 중국의 발표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 협력 확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문화, 교육, 체육 등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밀착 속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와 하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 관계를 넘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경제와 군사, 민간 교류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북한 핵 문제를 발표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러한 침묵이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변화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